어떤 거냐 이런 거야. 자 보면 이제 이어서 경우의 수를 설명할 건데 경우의 수를 처음 듣진 않잖아. 심지어 초등학교 때도 경우의 수를 배운 적이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또 한번 너네는 선행을 하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 잘 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경우의 수는 그냥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졌는데 내가 동전을 던졌다라고 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사건이라고 할 거야. 사건. 그치?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말로만 그냥 거창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런 걸 그냥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사건이라고 해. 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어? 주여봐. 그치? 앞면 아니면? 그치? 뒷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두 가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고 얘를 사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이런 내용이지 맞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대.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치? 6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맞지?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선생님 주사위는요 6면체만 있는 게 아니라 4면체도 있고요 12면체도 있고 20면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좀 약간 약속이지. 좀 기본적인 약속 맞지? 그래서 그냥 주사위라고 하면 당연히 6면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이런 거야. 처음에. 그럼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같이 던졌대. 동전만 던지면 2가지고 주사위만 던지면 6가지인데 둘이 같이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거야. 그럼 초등학교 때는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앞면일 때 주사위 1, 앞면일 때 주사위 2, 앞면일 때 주사위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뒷면일 때도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총 12가지라고 셌다고 하면 그냥 중학교 때는 결국 뭐 하자는 거냐면 이거잖아.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니까 얘네들을 그냥 곱해서 12가지예요 라고 그냥 구하자 이거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곱한다 그래서 이제 곱사건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린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냥 곱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지? 그럼 곱사건 말고 또 다른 이제 합사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합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라며.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조금 적을 거 아니야. 왜? 1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 뭐? 2, 3, 아이씨 미친놈 2, 4,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5 한 가지인 거잖아 맞지? 그때 이 3가지랑 이 한 가지를 둘이 뭐해? 더하는 거지 이때는. 그치? 왜? 나는 주사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더할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솔직히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언제 곱하냐면 그 사건이 안 끝났으면 다 곱해서 연결해 줘야 돼. 내가 주사위를 동전을 던졌어. 내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지. 근데 주사위까지 던지고 싶어. 근데 주사위를 안 던지면 사건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그 사건들은 곱해야 돼. 오케이? 다시 2번째.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와야 돼.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왔어. 그게 3가지래. 그럼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난 거야. 끝난 거고 또 다른 경우가 5의 배수라는 거지. 그지? 얘는 아직 사건이 안 끝난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분류되는 느낌이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건 다 곱할 거고요. 이거거나로 분류되면 더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또는 있으면 합사건 그리고 동시에 란 말이 있으면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말을 또 믿어서는 또 안 돼. 그 말을 좀 변형해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미를 해석해야 돼. 글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얘는 한 사건 안에 있는 거면 곱해야겠다. 뭐 한 사건이 아니네. 얘는 분류가 되네. 그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하면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합사건, 이제 곱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학원에 종근이랑 정석이랑 아름이랑 석주랑 수빈이가 있대.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해봐. 우리 학원에. 얘네들이 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얘네 다 때려야겠어. 한 패야겠어. 그래서 내가 야, 안 되겠어. 너네 몽둥이 가져와. 이러고선 요즘은 안 그러죠? 야, 몽둥이 가져와. 너네 줄 서. 한 명씩 맞게. 라고 한 거야. 그럼 내가 이 5명을 줄 세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5명이 서 있어. 그럼 고민하겠지. 누구부터 먼저 때릴지. 그지? 그 내가 5명을 줄 세워서 때리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냐 이렇게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 5명 중에 처음 빠따 맞을 애를 고를 거야. 첫 빠따. 그럼 첫 빠따 맞을 놈을 고르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5가지지, 맞지? 왜 이렇게 좋아해, 좋아. 누구 때리고 싶어? 누구 때리고 싶어? 내 이름은 없네? 나 때리고 싶은데, 맞지? 아니야? 누구 때리고 싶어? 아름쌤? 아름쌤? 아름쌤부터 때려? 누구부터 때려? 누구부터 때릴래?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 나랑 똑같은 걸로 날 공격하네? 그럼 나는 먼저 때릴게. 그럼 먼저 때리는 놈을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라고? 5가지라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끝나지 않았지? 왜? 이 5명이 다 맞는다고 내가 나오라 그랬는데 얘만 맞으면 얘가 억울해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얘는 왜 안 때려야 할 거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또 골라야 되잖아. 그럼 사건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지. 그럼 곱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한 명 더 데려올 거야. 그럼 내가 한 명 더 데려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치? 4가지인 거지. 왜? 종근이 때렸는데 또 때리면 뭐라 그래? 나 때릴 거 아니야, 이제. 맞지? 걔가 날 때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때린 놈 안 때릴 거니까 빼고 4명 부르겠지. 그치?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야 또?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다음 마지막까지 때려야 끝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걸 다 곱해줘야 된다. 왜? 한 사건 안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때릴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120가지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곱사건.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번에는 남자 중에 한 명 때리고 왜 때리는 걸로 하지? 오케이, 좋은 걸로 하자. 남자 중에 한 명 아이스크림 사주고 여자 중에 한 명 아이스크림 사준대. 여자 선생님이 있어. 그럼 남자 중에 한 명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경우가 일단 몇 가지야? 3가지. 3명 중에 한 명 사줄 거잖아. 여자 중에 한 명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얘네들은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헷갈리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주아야,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소연아,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내가 남자 중에 한 명 아이스크림 사주고 여자 중에 한 명 아이스크림 사줘야 된대. 곱해야 돼. 남자 중에 한 명 아이스크림 사주고 끝났어? 아니잖아. 여자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자 중에 한 명 사주고. 그지?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몇 가지야? 6가지.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한 명 사줄 거야. 오케이? 한 명 사줄 거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남자 중에 한 명 사주거나 또는 여자 중에 한 명 사주는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남자 중에 한 명 사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 여자 중에 한 명 사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그래서 그때는 더 할 거야. 남자 중에 한 명 사주거나 여자 중에 한 명 사주는 거니까 한 명만 사준대. 이럴 땐 더 할 거야. 좀 헷갈리나? 근데 내가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느낌이 언제 어떨 때 곱해야 되고 어떨 때 합해야 되는지 내가 좀 이따 대표 문제 좀 풀어주면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럼 또 이렇게 이어서 가볼게. 잘 봐. 내가 이번에는
이 5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좀 뽑으려고 그래. 반장 1명, 부반장 1명. 그럼 내가 이 5명 중에 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럼 부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래서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지. 왜? 반장 뽑고 끝난 게 아니라 부반장까지 뽑아야 상황이 끝나는 거니까. 이때 곱하니까 얼마야? 20가지인 거지. 그래서 아까랑 이거랑 지금 차이를 보자면 내가 5명을 다 일렬로 줄 세울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지. 그치? 5명이 있으니까 5명부터 1까지 쭉 곱해주면 돼. 근데 내가 5명 중에 2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5부터 시작해서 2개만 곱해주면 돼. 그치? 그럼 반장, 부반장 만약에 서기까지 뽑는데 서기까지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몇 가지야? 얘는 3가지가 추가되는 거고 곱하니까 얼마야? 그때 60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전체를 줄 세울 때는 그 명수부터 쭉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거고 그 중에 3명만 뽑아야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잘 봐.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린다. 근데 이번엔 이 5명의 대표를 이렇게 뽑고 이게 반장, 부반장 이제 서기 뽑았어. 두 번째 이번엔 청소당번을 뽑는데 청소당번 3명을 뽑을 거래. 그럼 첫 번째로 청소당번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반장도 이제 다 똑같은 거야. 입장이.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 또 청소당번 1명 고를 수 있는 경우 4가지. 그 다음 또 청소당번 고를 수 있는 경우 3가지지.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당연히 청소당번이 끝난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60이지. 근데 얘는 60이 아니다. 얘는 답이 60이 아니야. 선생님 얘랑 뭐가 다른데요? 할 거잖아. 그치? 얘랑 다른 게 어떤 거냐면 반장과 부반장은 이름이 다르지.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다른 경우잖아. 근데 청소당번이랑 청소당번은 어때? 똑같은 경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이냐? 내가 5명 중에 청소당번을 고를 건데 야 오늘은 종근이랑 정석이랑 아름이가 청소해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내일은 정석이랑 종근이랑 아름이가 청소해라고 한 거야. 모레는 아름이랑 정석이랑 종근이가 청소해라고 한 거야. 그럼 다 다른 경우야? 똑같은 경우지. 그럼 이 셋이 뭐라 그래? 나한테 지랄할 거 아니야 또. 왜 나만 청소시키냐고. 맞지? 우리 셋만 왜 청소시키냐고. 우리 셋 미워하냐고. 그치 소연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왜? 얘네 셋이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 야 오늘은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너가 서기해 라고 하는 거랑 야 내일은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너가 서기라고 하는 거랑 얘는 뭐라 그래? 아 예? 그럼 좋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 계속 반장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왜? 다른 경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차이는 일단 느껴지지. 그지? 지금 보면 반장, 부반장, 서기를 할 때는 당연히 순서가 바뀌는 게 중요해. 그럼 그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청소당번을 고를 때는 순서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지. 그지? 그래서 그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네 셋이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취소시켜 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이거 이름으로 쓰기 좀 어려우니까 내가 예를 들어 3명을 뽑을 거야. 청소당번. 근데 청소당번 3명이 A, B, C가 청소한다고 해보자. 야 근데 다음은 A, C, B가 청소해. 똑같은 경우지. 야 그 다음은 B, A, C가 청소해. 그 다음은 B, C, A가 청소해. 그 다음은 C, A, B가 청소해. 그 다음은 C, B, A가 청소해 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경우라고. 그지? 근데 이것만 있나? 내가 A, B, D를 뽑았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5명이면. 2까지 있다고 치면. 그럼 얘네도 6명끼리 자리 바꾸는 게 똑같을 거 아니야. 얘네 3개 가지고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3명이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거든? 그치? A, B, C한테 야 너네 셋이 줄 서하면 여기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경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지. 곱하면 6가지잖아. 그래서 그 6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내가 A, B, D를 뽑아서 6가지가 똑같은 거지. A, B, E를 뽑아도 6가지가 똑같은 거지. B, C, D를 뽑아도 6가지가 똑같은 거잖아. 모든 경우에 6가지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모든 경우에 6가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줄 거야. 근데 그 6으로 나누는 게 어떤 의미냐? 이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야. 좀 이해가 가나? 왜? 이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인데 그 6가지는 똑같은 경우니까. 그걸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 조금 이해갑니까? 그럼 잘 봐. 한 번 더 볼게. 자, 이걸 이해했으면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 자, 이번에는 학생이 20명이 있대. 학생이 20명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2명의 학생을 불러내서 악수를 시킬 거야. 너네 둘 나와서 악수해라고 시킬 거야. 악수하기 싫은가 봐. 그치? 근데 악수 시킬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야, 악수할로 1명 나와 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20가지지. 야, 악수할로 또 1명 나와 하는 경우 몇 가지야? 19가지지.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경우의 수냐 그러면 얘는 얼마야? 이거잖아. 근데 얘는 이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왜 그런 거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게 똑같거든. 왜? 오늘 건우랑 주엽이랑 나와서 악수해라고 하는 거랑 주엽이랑 건우랑 나와서 악수해라고 하는 거랑 어때? 똑같잖아. 저 아까 했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뭐 해줘야 돼? 이 2명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2 곱하기 1이겠지. 2명을 줄 세우는 경우. 그걸 뭐 해줘야 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어차피 그게 2겠지. 그래서 몇 가지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나? 조금 이해 갑니까? 한 번 더 볼까? 학생 20명, 아니 좀만 줄이자. 학생이 10명 있대. 학생이 10명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10명인데 내가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건데 반장 1명에 부반장 1명, 부반장 2명. 그래서 부반장 1, 2를 뽑을 거야. 총 3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반장을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10가지. 부반장을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첫 번째? 9가지. 부반장 2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8가지. 상황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아직 안 끝났어. 왜? 이 부반장을 뽑을 때 너 반장 해 하고 부반장 너네들 하는 거랑 반대로 너네들 하는 거랑 어때? 똑같잖아. 너랑 부반장, 너랑 부반장이 똑같잖아. 그럼 그 부반장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십니까? 솔직히 살짝 외워도 돼. 어차피 좀 이해했으면 외워도 돼. 결국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를 취소시킨다. 취소시킨다라는 건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다 문제를 보면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왼쪽에는 좀 쉬울 것 같고, 자, 이런 거 보겠습니다. 몇 개 문제 좀 볼게요. 자, 울릉도에서 강릉항으로 가는 배는 하루에 3편 있고요. 포항항으로 가는 배는 하루에 2편 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강릉항 또는 포항항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될까? 울릉도에서 강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포항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요건 3가지가 있고 요건 2가지가 있대. 그럼 울릉도에서 강릉항 또는 포항항으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 이걸로 가거나 또는 이걸로 가는 거니까. 분류된 거잖아. 강릉으로 가는 거랑 포항으로 가는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치? 한 사건이 아니라고. 이거 가거나니까. 그치? 둘이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다음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동전 하나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동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동전 2개래. 2가지. 그 다음 주사위 하나 더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당연히 얘네들은 곱해줘야 돼. 왜? 다 던진다 했으니까 동시에. 동전만 던지면 끝난 게 아니잖아. 주사위까지 던져야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한 사건 안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야 된다. 자,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A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달래. 그럼 A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나?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2가지로 나눠진 거잖아. B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가거나로 분류된 거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눌 거야.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로 나눠볼게.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소윤아? 두 가지. 그럼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야, 소윤아? 4가지. 그럼 정윤아,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일까? 이거 2가지.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8가지인 거지. 맞지? 왜? A에서 B까지 간다고 상황이 끝났어? 난 내가 원하는 건 C까지 도착해야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아직 사건이 안 끝났고 B에서 C까지 가는 건 4가지니까 둘이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건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2가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전체 A에서 전체 C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몇 가지일까? 주여봐.
10가지가 되는 거지. 왜? B를 거쳐서 가거나 또는 이걸로 바로 가는 거 2가지니까 더하니까. 그치? 다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자, 서로 다른 5장의 DVD 중에 4장을 뽑아서 꼬지함에 일렬로 꼽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사람 5명 중에 4명을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뽑을 거 5가지, 두 번째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까지만 곱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번엔 이 5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에 홀수의 개수. 그럼 내가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홀수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좀 거슬리는 게 누구냐면 1의 자리야, 10의 자리야. 1의 자리지. 왜?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반드시 뭐여야 되니까. 1의 자리가 홀수여야 되니까. 그럼 1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3, 5, 7. 그럼 1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7가지? 아, 카드가 5개 있는데? 몇 가지? 건우 몇 가지야? 4가지. 왜? 5개 중에 카드 하나 썼으니까. 4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총? 12가지. 근데 잘 봐. 쌤, 그냥 10의 자리부터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10의 자리부터 생각하면 1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카드 5개 있으니까. 5가지. 그럼 1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라고 하고 싶지. 근데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여기다 내가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여기 만약에 짝수가 들어갔으면 여기 3가지겠지만 홀수 카드를 썼으면 2가지일 수도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제일 거슬리는 놈부터 생각해 주는 게 좀 좋아. 알겠지? 좀 거슬리는 놈부터 기준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순차적으로 넣어주면 돼.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숫자 카드 하나 더 볼게. 자, 얘 가지고 이번엔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엔.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거슬리는 게 있긴 해. 어디가 거슬려? 숫자 카드에 0이 있기 때문에 100의 자리가 거슬려야 돼. 그치? 그럼 10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치? 6개 중에 0을 제외했으니까 5가지. 그냥 카드 여러 개 써도 된대. 그럼 여기 1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도 6가지 되는 거지. 이거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이런 느낌 풀어주면 된다.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6명 있대. 여학생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고 남학생 중에 회장 1명을 뽑는 경우. 그럼 여학생 회장 뽑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여학생 부회장 뽑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남학생 회장 뽑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이게 답이네. 그지? 10명의 후보 중에서 대의원 1명과 의원 2명을 뽑는 경우를 구해달라. 어떻게 하면 돼? 대의원 뽑는 경우 몇 가지? 10가지. 그냥 의원 1명 뽑는 경우 몇 가지? 두 번째 의원 뽑는 경우? 끝났지, 소윤아? 안 끝났지? 왜 안 끝났어? 의원 2명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지. 그치? 의원은 똑같으니까. 너 의원, 너 의원, 너 의원, 너는 똑같은 말이잖아. 고난도. 자, 볼게요. 나루, 민정, 수민, 현이 4명의 학생이 모자를 모두 거둔 후 각각 한 학생에게 나눠줄 때 네 학생이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것을 받아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볼게.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이 있대. 학생 1번은 자기 1번 모자는 쓸 수가 없어. 그럼 학생 1번이 쓸 수 있는 모자는 뭐야?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셀 거거든? 근데 다 세기가 너무 빡세니까 이걸 수형도라고 하면서 이걸 그려가면서 좀 셀 거야. 어떤 느낌이냐? 학생 1번이 2라는 모자를 썼다고 해봐. 그럼 학생 2번이 쓸 수 있는 모자는 뭐야? 어차피 2번 모자는 얘가 썼지, 1번이.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모자를 쓸 거야. 그치? 그럼 2번 첫 번째 상황 가는 거야. 1번이 2번 모자를 쓰고 2번이 1번 모자 썼을 때 3번은 몇 번 모자 쓸 수 있어? 4번 쓸 수 있고 얘는 3번 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 자기 자신 모자를 안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셀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볼게.
2번, 3번이면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남은 게 뭐야? 1하고 4 남았나? 그럼 4가 이렇게 되고 1은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자기 모자 안 쓰지. 얘는 3하고 1 남았으니까 1,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엔 두 번째. 1이 3번 모자를 썼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2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1번 아니면 4번 쓸 수 있겠지. 왜? 자기 2번은 못 쓰니까. 그치? 그럼 이때는 뭐야? 3번, 1번 썼으면 2번하고 4번 남았으니까 이게 4번,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3번하고 4번 썼으면 1번하고 2번 남았으니까 얘 1, 2도 되지만 끝난 게 아니야. 2, 1도 되네. 그치?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세주면 돼.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너네가 끝까지 한번 해봐. 알겠죠? 두 개까지 해줬으니까. 다음. 다음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머니에서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6개 들어있다. 그 두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9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인 거. 1부터 6까지 적혔는데 두 수의 곱이 9의 배수여야 돼? 두 수의 곱이 9의 배수가 되는 거 뭐 있지? 9의 배수니까 9가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고 27이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나? 이거 이상은 불가능할 거야. 왜? 공 두 개가 제일 큰 게 66인데 66 곱해봤자 36밖에 안 되거든. 그치? 한번 생각해보자. 둘이 곱해서 9 나오는 건 뭐 있지? 1, 9는 안 되고 3, 3이네. 3, 3. 그치? 1, 3, 3. 그치? 그 다음 둘이 곱해서 18 나오는 건 뭐 있어? 3, 6 있어. 근데 또 6, 3도 있어. 그치? 서로 다른 주머니니까 이 주머니에 3, 이 주머니에 6. 이 주머니에서 6, 이 주머니에 3 다른 거거든. 그치? 그 다음 요거는 27 되는 거 9, 3, 27인데 불가능한가? 그치? 얘는 불가능한가 봐. 있나? 없지? 얘는 6, 6이 있네. 6. 그치? 이렇게. 그래서 9의 배수가 나오는 건 총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10의 배수가 나오는 건 뭐 있어? 10, 20, 30, 40은 어차피 불가능할 거 같고, 맞지? 10은 뭐 있어? 2, 5도 있고 5, 2도 있고 20은 4, 5 있고 5, 4 있고 또 있나? 없지. 30은 6, 5, 5, 6.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얘는 4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10가지인 거죠. 왜? 9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니까. 맞지?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뭐 이런 느낌. 자, A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A와 B의 곱이 2의 배수가 되는 거. 2의 배수가 된다는 건 결국 뭐야? 짝수 아니야? 짝수?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거나 얘만 짝수거나 얘만 짝수거나. 그지? 총 4가지, 3가지 경우 아니야? 다시 무슨 말이야? 짝수 곱하기 짝수여도 되지. 그럼 무조건 짝수지. 근데 짝수 곱하기 홀수여도 되지. 그지? 홀수 곱하기 짝수여도 되지 않나? 그럼 내가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A가 짝수 나올 경우 몇 가지야? A, B라고 하면 4가지. 1부터 9까지 짝수 4가지. 맞지? 그럼 B가 짝수 나올 경우는 4가지. A도 뽑고 B도 뽑아야 끝나는 거니까 얘네도 곱하면 몇 가지? 총 16가지가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짝수 나오는 경우 4가지지. B가 홀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5가지지. 얘 몇 가지야? 20가지. 그럼 얘는 5가지, 4가지일 테니까 20가지.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런 느낌. 지은이와 희진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의 일로를 세울 때 지은이와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오도록. 잘 봐, 볼게. 지은이와 희진이 사이에,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이웃할 때 혹시 기억나나? 이웃할 때? 예를 들어 이 5명의 학생의 일렬로 줄 세울 건데 지은이와 희진이는 서로 붙어서 앉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은이, 희진이, 학생 1, 학생 2, 학생 3이 있다고 해봐. 어떻게 할 거냐면 지은이, 이은이가 이 문제 말고 내가 지금 다른 문제를 만든 거야. 얘네 둘이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뭐 할 거냐? 지은이와 희진이를 묶을 거야. 둘이 같이 묶어 그냥. 그럼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1번, 2번, 3번 학생과 지은, 희진이 묶은 거 한 묶음이 있는 거야. 그럼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 3, 2, 1. 그치?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지은이, 희진이가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지은이, 희진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 두 가지를 뭐 해줘야 돼? 얘는 곱해줘야 돼. 그지? 왜? 맨 앞에 지은, 희진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이것도 있잖아. 1, 2, 3인데 여기에 지은, 희진이가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잖아. 지은, 희진이 여기 있어도 두 가지일 거고 여기 있어도 두 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경우에 두 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나? 만약에 이웃하라 그러면. 알겠지? 근데 두 번째, 이거. 근데 이번에는 지은이, 희진을 포함한 5명의 학생인데 이 5명의 학생에 지은이,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이 왔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박스를 좀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은이, 희진을 넣고 가운데 학생 한 명 넣을 거야. 근데 그 박스를 만들 때 지은이, 희진이가 꼭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리 바뀔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첫 번째 지은이, 희진이 중에 고를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여기에 희진이가 들어갔어? 여기는 자동적으로 지은이일 테니까 한 가지. 그 다음 학생 3명 중에 여기 사이에 반드시 누구 한 명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 한 명도 같이 집어넣게. 그럼 이 셋 중에 한 명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럼 3번을 집어넣었다고 해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얘네 셋이 묶여있고 얘네 둘이 같이 있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거지. 그럼 난 몇 개를 배열하면 돼 이제? 3개. 묶은 거랑 1, 2. 그래서 총 3개를 배열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걸 해주면 된다. 그럼 선생님 얘네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세준 거야. 그지? 요걸 다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얼마냐? 6 곱하기 6이라 36이 답일 겁니다.